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이스라엘 사태가 숨막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십만 병력을 가자 지구 북원에 배치한 이스라엘은 유엔 측에 대하여 앞으로 24시간 내에 가자 지역 북부에서 민간인들을 남쪽으로 철수시켜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유엔이 이에 반발하자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유엔이 그동안 하마스를 비호해 왔다면서 부끄러움을 알라고 아주 강력 반발했습니다. 질라드 에르단 대사는 유엔은 하마스가 무장을 하고 민간시설과 민간인들을 방패로 삼아 왔는 데 대해서는 그동안 눈을 감았다면서 이제는 인질 석방에 노력하고 하마스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존중하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는 약 1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남쪽으로 옮기라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은 가자 북부를 비워놓고 그쪽으로 이스라엘군이 침공하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약 3개 사단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개 기갑사단, 1개 공수사단입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민간인들 속에서 도시 게릴라전을 벌이는 사태를 막으려고 민간인 소개 요구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에 대한 전기, 음식, 연료, 물까지 끄는 데 대해서 하마스 측이 반발하자 인질을 다 풀어줄 때까지 봉쇄를 계속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집트도 가자와의 통로를 봉쇄해가지고 가자 사람들은 이제 외부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이스라엘 군의 대규모 침공 작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으로 약 30만 명이 집을 버리고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인구 230만 중에 30만 명. 폭격으로 오늘까지 1,500명이 죽고 6,600명이 다쳤다는 게 가자 측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하마스와 연관된 시설을 폭격하고 있는데 모스크나 개인 주택도 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계속 늘어가지고 현재 1,300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 중에 200여 명은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측 부상자는 3,000명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침투한 하마스 테러분자 1,500명이 사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일 사이에 약 4,300명의 사망자와 약 1만 명의 부상자가 난 셈이니까 정말 처참한 전투 상황입니다. 이 판국에도 하마스 대변인은 이스라엘 기습이 성공적이었다고 자랑을 하고 나왔습니다. 3,000명이 이 테러 작전에 투입되었고 1,500명은 예비대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은 가자 지역에 대한 공격의 목표는 하마스를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사회가 하마스라는 오물을 뱉어내어야 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들은 아이들 머리를 쏘고 여자들을 강간 살해하고 군인들을 참수했다고 했습니다. 하마스의 살육 실상을 널리 알려가지고 침공작전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의 정책에 불만이 많았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하마스의 테러 이후에는 완전히 네타냐후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이스라엘을 방문해가지고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양부는, 그를 키워준 아버지는 유대인 수용소 생존자입니다. 미국은 또 이란으로부터 미국인 인질 5명을 돌려받는 대가로 약속했던 60억 달러의 이란 석유 대금 동결 해제를 일단 취소했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던 이 돈은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지불해야 할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은 인질 석방 이후에 카타르로 송금이 되었는데 미국과 카타르는 이 돈을 재동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이 돈이 이란으로 들어가면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데 쓰여질 것이라고 막 공격을 하니까 바이든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은 일단 여야 전신내각을 구성을 했습니다.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정보 실패로 재앙을 부른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내각의 장관들이 부상자를 위문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했다가 잇따라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봉변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장면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군인, 민간인, 정부가 똘똘 뭉쳐서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네타냐후가 워낙 큰 실수를 하니까, 그리고 네타냐후가 그동안에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법부 장악 기도를 해서 아주 극심한 시위 사태를 불렀던 게 이런 지금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사태로 하마스도 가겠지만은 네타냐후도 같이 동반 퇴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일부 철없는 학생들이 이번 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그 대학교 학생과 언론 등으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아가지고 서명했던 사람들이 취소를 하고, 그리고 일부 기업인들이 나서가지고 이번 이 성명에 서명한 학생들 명단을 공개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관리를 하겠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이런 학생들은 앞으로 우리 회사에는 절대로 취직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도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발언이나 글을 쓸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으로부터 민간인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 1300명이 죽었는데 이 사태를 두고 양비로를 펼친다든지 또는 하마스 편을 드는 그런 글과 발언을 했다가는 크게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